네, 이번엔 파생시장으로 가보도록 하죠. KTB투자증권 박문서 애널리스트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현물 시장이 조금 시장이 얇아지다 보니까 선물 시장도 같이 얇아지면서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슈라고 한다면 매번 누차 강조됐던 미국의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미국의 재정절벽 이슈, 이거에 관련돼서 선물 시장의 수급 주체별 매매 동향은 어떻게 형성되고 있습니까? 예, 뭐 선물 쪽 매매를 보면은 외국인들이 매도 쪽으로 많이 발을 담궈 놓은 상태고, 그 외의 매매 주체들의 움직임들은 뭐 특이사항은 관찰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 하나, 선물 시장이 이제 현물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차익거래 쪽의 움직임을 보면은 최근 베이시스가 다소 좀 하락하면서 차익거래 쪽은 물량이 계속 흘러나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또 매매 주체별로 보면은 단기성 차익잔고 운영 주체인 국가 지자체 쪽의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합니다. 문제는 지난해 연말부터서 아직까지 청산되지 못한 상태에서 누적되어 있는 차익잔고가 약 10조 원 정도 있는데요. 이 10조 원 중에서 외국인들 비중이 한 57%, 그러니까 5조 7천억 정도 되고, 나머지 4조 7천억 정도가 기관들 물량입니다. 근데 기관들 중에서도 인덱스 추종, 인덱스 펀드 쪽의 투신 쪽이 일부 있고요. 또 변액 자산 쪽 운영 주체인 보험 쪽이 또 일부 이렇게 양분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 매매 주체들이 가지고 있는 잔고들이 청산될 만한 어떤 시장 베이시스는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어떤 차익거래 쪽의 물량 출현은 나타나지는 않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데이터를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차익거래 쪽의 움직임을 보면은 지난주 금요일까지 10월 중순부터 쭉 통계를 보면은 약 8,500억 원 정도 물량이 나왔는데요. 그 이전에 1조 원 정도 물량이 들어왔던 물량들 중에서 거의 한 80% 이상이 청산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물량을 청산한 주체별로 보면은 국가 지자체가 한 7천억 정도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외국인이 지난주 후반에 일부 청산하는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차익거래 쪽은 최근에 국가 지자체 쪽, 이 비과세 매매 주체인 이쪽의 움직임들만이 관찰이 되고 있고요. 다른 여타의 매매 주체들의 움직임은 그다지 활발하지가 않습니다. 특히 차익거래 전체적인 매매 규모, 순매매 규모를 보면은 1조 원을 하회하고 있어서 1개월간의 순매매가 1조 원을 하회하고 있다고 하면 전체 거래소 시장의 거래대금이 많이 얇아졌다고 하지만 이 차익거래 쪽에서 영향력을 높이는 다소 좀 어려운 상황이고요. 비차익 쪽을 잠깐 또 부연해서 설명을 드리면, 차익거래 쪽에서 이렇게 매수가 활발하게 유입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비차익이라도 좀 매수가 들어오면 지수를 끌어올릴 텐데, 이전 9월 중순에서 10월 초까지는 외국인을 중심으로 해서 2조 원 넘게 매수가 들어왔는데,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이 많이 쉬고 있습니다. 그 외에 기관들 매수가 일부 뭐 증권사라든가 이쪽에서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절대 규모가 현저하게 그렇게 낮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도 프로그램 쪽에서 어떤 수급적인 역할을 해주기가 상당히 좀 어렵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이 팔고 있는 상태에서 특별히 매수 주체가 없고, 또 차익거래 쪽이나 비차익도 신통치 않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수급적으로는 상당히 가라앉아 있는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요즘 시장에서는 이 매도가 많아서가 아니라 매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툭 떨어져 버리는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많이 얘기들 하거든요. 특히 이제 이 파생과 연결돼서는 선물과 현물의 격차인 베이시스라는 걸 많이 강조하지 않습니까? 베이시스가 컨텐거 1점 몇 포인트를 넘어갈 때는 프로그램 매수가 좀 들어와서 시장 방어적인 역할을 좀 해줬는데, 현재 베이시스가 좀 많이 약화되고 있다고요. 이 베이시스에 관련된 내용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예, 베이시스, 먼저 그림을 좀 보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이해를 도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월 동시만기 직후에 베이시스를 보시면요, 현재 청석 실선으로 나타나는 게 평균 베이시스입니다. 베이시스의 장중 흐름을 거래량의 가중평균에서 평균치를 구한 거고요. 또 회석 실선이 이런 베이시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9월 만기 직후에는 선물의 가격이, 그러니까 베이시스가 이론 베이시스보다 높았습니다. 결국 선물이
높이 고평가돼서 거래가 됐고 차익거래도 일부 들어오는 모습들을 보였는데 10월 옵션 만기 직전부터서 외국인 선물 매도가 다소 좀 높아지고 전체적으로 미국 증시 흐름들이 불안정해지면서 베이시스가 이론 베이시스로 뚝 떨어졌고요. 이후에 한 1개월 정도 거의 같이 완만하게 하락하다가 11월 옵션 만기 근처에서 다시 이론 베이시스를 하회하면서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요. 결국 이론 베이시스보다 평균 베이시스가 낮아지면서 이전에 설정했던 차익거래 쪽의 물량들이 특히 국가 지자체를 중심으로 해서 최근에 청산되면서 수급적인 다소 좀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베이시스가 이렇게 하락하는 이유는 결국은 베이시스라는 것이 선물의 가격에서 현물 코스피 200 지수를 뺀 거기 때문에 이 지수 간의 어떤 등락의 차이에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결국 선물 가격의 상승의 속도는 아니면 오히려 하락의 속도 좀 빨라질 때 베이시스가 이제 축소되는데요. 그 이유는 첫 번째로는 최근에 이슈화 되고 있는 미국의 재정절벽과 관련된 사항들이 뉴스플로우가 상당히 좀 좋지 않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 4분기에 상승의 기대치를 좀 높였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4분기도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실제적으로 선진국 증시가 그동안 꾸준히 불안불안하면서도 상승을 해왔는데 최근 들어서 하락세가 두드러지고 있기 때문에 해외 쪽 증시가 불안하다는 부분들이 있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앞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9월 동시 만기 이후에 외국인들의 선물 매매를 보면 현재 누적 포지션이 18,000계약 정도 매도로 쌓여 있고 이만큼 선물 쪽에서 매도 압력이 높기 때문에 결국은 선물의 가격 하락 압력이 높고 베이시스는 축소될 수 없는 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차익거래 쪽은 일부 물량들이 나오는 구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결국 이러한 전체적인 흐름들이 바뀌기 위해서는 외국인들의 누적돼 있는 이러한 매도가 대규모로 환매가 되면서 좀 선물 시장에서 수급이 개선돼야만이 이후에 전체적인 뒤에 문제들이 해결되면서 수급들도 함께 개선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이 1년 농사는 12월 선물 옵션 만기, 그러니까 대충 뭐 12월 13일이군요. 전까지 뭐 좀 주목해야 될 변수가 있다면 어떤 걸 보고 계십니까? 물론 이 차익거래 쪽의 움직임이 굉장히 누적 잔고가 많기 때문에 시장 베이시스 꾸준히 봐야 됩니다. 그리고 시장 베이시스 움직임을 주도하고 있는 외국인 쪽 선물 쪽 매매를 관심 있게 12월 만기까지 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개인적으로는 베이시스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급격하게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당분간은 좀 낮은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높다. 주변 상황들을 봤을 때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결국 스프레드 가격인데 결국 12월 선물을 가지고 있는 매매 주체들이 12월 만기 때 이것들을 시장에서 롤오버지 않고 청산했을 때 관련된 차익 잔고들이 청산되면서 수급적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롤오버 되면서 원활하게 넘어갈 수 있느냐 이 부분들의 스프레드 가격이 이론 가격 대비 저평가되느냐 고평가되느냐 이 부분들을 좀 체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자, 그러면 선물 기준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이면은 하방 경직을 좀 보이면서 반등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투자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저는 개인적으로 245 정도에서 지지를 좀 받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최근에 재정절벽과 관련된 사항들이 부드러워지면서 다소 좀 낮춰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40포인트 정도까지는 일단 추가적인 조정 가능성들을 좀 열어놓고 선물 시장에서는 좀 지수가 돌아서는 부분을 확인하고 매수에 들어가는 것이 좋겠고요. 현물 쪽은 지수가 현재 한 5포인트 정도 빠진다고 하면 한 30포인트이기 때문에 사실 현재 시점에서 너무 두려움을 갖고 시장에 대응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다소 좀 일부 종목들에 대해서는 저가 매수 참여 시점도 조율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선물 쪽은 일단 좀 돌아서는 부분들을 240포인트에서 확인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선물 기준으로 240포인트면 현물 주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1830, 40, 50 뭐 요 정도 라인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선물 옵션 특급 전략 KTB 투자증권의 박문서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